지난번 여기는 자 문제 255쪽에 있는 건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었냐? 없었으면 오늘 설명 쭉 합니다 일단. 네, 근데 설명 아우. 자, 첫 번째 윤동주 소년. 자, 윤동주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습을 자기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지? 그렇죠. 순수한, 그치? 예술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네. 그게 미운 모습이면서 동시에 뭐야? 추구하는 듯? 그거 내가 추구하는 건 맞는데 미우면서 동시에 불쌍한 거야. 왜? 일제강점기 때는 그렇게 남들은 고생하고 독립운동하는데 자기는 시 쓰고 있는 게 어때? 안 좋으니까. 네. 근데 그걸 반성을 해요, 항상.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윤동주는 원래 어떤 시를 쓰고 싶었던 거라고? 순수시.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 없이 이렇게 감정적인 거. 있는 그대로 이렇게 예쁘거나 정서적인 걸 표현하는 시들을 쓰고 싶어 했거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윤동주 시는 그 윤동주가 유학 가기 직전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써가지고 준 거.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아서. 거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자기 성찰과 반성 이런 것들로 돼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준 거 말고 윤동주가 따로 그냥 지 혼자 썼다가 나중에 발견된 시들 있잖아. 그런 건 순수 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동시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런 거지. 선생님, 그러면 윤동주 씨는 다 화색이라고 하면 성찰과 화색. 성찰과 사색은 항상 맞는 말이라 그랬죠. 아, 시인이니까. 그래, 무슨 작품이든 내가 성찰하고 사색을 했으니까 글을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건 항상 맞는 거고. 다만 시에서 시의 주된 특징이 성찰적, 사색적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지, 내시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사건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누가 뭐 했다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안 나오면 그럼 결국 무슨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이 파랗다 이러면 내가 본 걸 수도 있고 파랗다고 내가 느낀 걸 수도 있어요. 그지? 근데 이제 하늘이 파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를 하고 뭐 그다음에 고개를 돌리고 뭐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행동이 드러나 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하늘에 대한 내 행동이나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찰이 나타납니다. 근데 하늘이 파랗고 나는 누가 생각나고 누가 그립고 막 이런 식으로만 끝난다고 진짜 얘가 봐봐. 그럼 보면 가을이 떨어지고 있대요. 하늘이 펼쳐져 있대요. 그래서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대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지? 그죠? 파란 물감이 손바닥에 묻어난데 순이의 얼굴이 어린데 눈을 감아본데 순이의 얼굴이 어린데 이거 다 뭐야? 순이가 떠오른다 이거잖아. 네. 그 특별히 여기는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이럴 때 학교 시험에서 뭐라고 한다고? 성찰적, 사색적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성찰이나 사색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썼단 얘기야. 그래서 항상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시 전체가 성찰적, 사색적이다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그럼 대부분 당연히 그건 무조건 맞는 말로 쳐줘야 될 거라고. 그냥 그건 그렇고, 자 내용을 살짝 보면요. 이거는 일단 무슨 시 형식적으로 보면 엔터를 안 쳤어요. 그럼 뭐라 그래? 줄글 시나 아니 수필이나 소설 같은 거래요. 산문적 성격을 가진 시, 인문시라고 하죠. 어쨌든 시니까 운율은 다 있을 거고. 자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대.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같은 이니까 뭐야? 지교. 일단 지교법. 무엇을 무엇으로 빗대냐? 가을이 가을을 단풍잎으로 빗댄 겁니다. 지규가 들어가면 그냥 지규야 무조건.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가을을 단풍잎으로 빗댔는데 뚝뚝 떨어진대. 사실 근데 떨어지는 건 뭐가 떨어지는 거야? 가을이 떨어져? 단풍잎이 떨어져? 그렇죠. 단풍잎이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에 주어 자리에 원래 뭐가 들어갔어야 돼? 단풍잎이 들어갔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빗댄 거야? 단풍잎을 가을. 가을에 빗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치환할 수 있지 수학처럼? 그럼 이거 무슨 법? 대유법. 아이, 대유는 은유법. 상식 그래. 이건 은유. 이퀄 관계야. 수학에서 치환하는 거 이퀄 관계잖아요. 그치? 이것도 이퀄이라고. 그래서 은유입니다. 대유는 상식적으로 그거의 대표라고 다들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단어만 딱 들으면 이제 원래 전체인 거를 떠올리게 하는 거.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거 대유입니다. 그러니까 백은민족 어느 나라야? 도대체 무슨 민족이 백은민족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떠올리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상식 싸움에서 이렇게 이해되는 게 그게 대유예요. 선생님. 대유는 상식이 없으면 못 풀어. 왜? 그래서 12,000봉 이런 거 금강산인데 그죠? 그런 거는 모르면 못 푼다고. 다행인 건 대유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사실 그건 그렇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지금 단풍잎을 가을에 가을을 단풍잎에 그지? 네. 그러면 순환적이다. 근데 됩니다. 가능하면 맞는 겁니다. 그거는 알겠지. 일부러 처음 듣는 말을 섞어서 헷갈리게 하는 거야 학교생들. 순환적이다 봐도 되죠 뭐. 그지? A는 B, B는 A면 맞죠? 그래서 순환적인 비유 그럼 되겠네, 그지? 또는 두 가지 비유 겹쳤죠. 그래서 중첩된 또는 이중적인 비유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한다고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데없이 말을 어렵게 하는 거구나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을은 가을인데 일단 슬픈 가을이에요. 왜 슬퍼? 내가 슬프니까. 지가 슬프니까 그렇지 당연히. 네. 일제 강점기여서 슬프다도 뭐 가능합니다. 근데 1차적으로 무조건 화자의 정서가 여기에 뭐가 투영되는 겁니다. 그치? 네. 그럴 때 이 가을을 감정이입이라고 해도 될까? 근데 가을 또는 단풍잎을 여기 단풍잎 들어도 되죠? 감정이.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여기 이 설명하는 단어를 화자인 나한테 써도 말이 되면 그걸 뭐라 그래? 감정이입. 네. 그치? 내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얘랑 나랑 똑같다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슬프다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가을 또는 단풍잎을 뭐라고 해도 돼? 감정이입의 대상 이렇게 할 거고. 뚝뚝은 뭐요? 음성상징. 그렇죠. 음성상징어. 의성어야 의태어야? 의태어. 아 의성. 몰라요. 의성 같습니다. 몰라. 똑똑 떨어지는 소리니까.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어 지금.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의태어야.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죠. 실제로 물 떨어지는 소리 뚝뚝뚝 있지? 네. 이게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을 같이 생각해봐. 이게 같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단어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황 보면 나뭇잎이니까 의태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무슨 심상? 시각적 의태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 알아둡시다. 이게 가끔 시험에서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말의 아름다움. 오케이. 그 요거 나오면 대부분 뭐가 있다는 뜻이야? 의태어, 의성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는 뭐냐면 고전시가 있는데 아이씨 왜 이렇게 글자가 고전시가에서 한자 단어가 극단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 어부사시 아니 이황 어부사시 아니야. 도산시비록이라든가 뭐 황진시조 이런 거 보면 한자 단어가 거의 없거든. 그런 경우에 뭐라 그래?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살아있다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사실 의태어 의성어는 보면 순 우리말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그렇지? 보통 우리말의 90%는 한자어나 외래어야. 우리말 단어의 90%가. 근데 의태어 의성어는 거의 대부분이 순우리말. 거기다 대부분 반복되죠? 그럼 리듬감도 살아 안 살아? 살아요. 살아요. 그치? 리듬감도 사는 데다가 얘는 아니지만 보통 음성상징어들은 울림소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치? 딸랑딸랑 이런 식으로.
그죠? 울림소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고, 이거는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단풍이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져 있다. 봄을 마련해놨어. 그러니까 뭐야? 이 지금은 슬프지만 뭐가 있는 거야? 희망. 그렇죠. 희망이 있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있어. 자, 하늘이 무슨 색? 파란색, 그죠? 네. 근데 내 눈썹, 그죠? 그 하늘은 자연 이렇게 하고 눈썹은 사람이죠. 인간. 그래서 둘 다 지금 공통점이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럼 우리 그냥 뭐라고 한다? 이런 거 시험 볼 때 자연과 인간의 교감, 동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친근감 이런 거 당연히 맞는 거고. 그 두 손으로 따뜻한 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납니다. 오케이? 이런 거고. 자, 이때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보죠. 손금에 맑은 강물이 흐르는데, 자, 고등학교에서 강물이 흘러가면 그래 인생 아니면 역사. 네. 그치? 그러면 이 맑은 강물은 인생이나 역사일 텐데 여기 아름다운 수미의 얼굴이 어린데요. 그러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과거. 그렇죠. 과거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겠지. 네. 그래서 이게 뭐인 거야? 자기의 삶이나 또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성찰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돼요. 고등학교에서는 99% 그냥 길이나 강물이 쭉 이렇게 길게 가면 뭐라고? 삶이나 역사를 보면 된다고 일단 알겠니? 그랬더니 뭐 말 다 되죠? 내 삶이 내 과거에 어때? 순수하고 뭐 이랬다고 해도 되고 그 어린 시절에 고향에서 같이 어울리던 친구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치? 또는 우리 역사 해가지고 우리 역사 어땠어? 좋았어. 그치? 그때 우리 민족 네. 지금은 어디로 뭐 만주로 떠났는지 어쨌는지 1차 강점기니까 그죠?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졌던 우리 민족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니? 네. 그래서 사랑처럼 슬픈 얼굴이래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은 맑은 강물이 흐르고 그러지? 자, 똑같은 구절 반복했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강물 속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렇게 해서 자, 두 개의 구절 연쇄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아야, 두 개의 구절 이렇게 했을 때 반절 대충 이렇게 주어구 강물이 그리고 이렇게 잘랐어. 네. 그랬을 때 이 뒷부분에 있는 단어가 여기 앞쪽에 이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만약에 흐르는 강물 이렇게 하면 그게 연쇄지. 오케이?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고 강물 속에 사랑처럼 슬픈 얼굴 사랑처럼 슬프대 무슨 법? 야, 그치 지금은 있죠. 그리고 사랑 좋은 거 슬픈 건 안 좋은 거 역살. 그렇죠. 좋은 거 안 좋은 거 두 개가 이렇게 묶이면 역설. 반대되는 단어 두 개가 묶이면 역설. 아름다운 수민이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사실 이게 누구겠어요? 나. 그렇지, 나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나를 나라고 안 부르면 뭐라 그래? 객관. 그렇지, 객관화했다. 그렇지? 자신을 객관화한 표현. 남들이 부른 듯한 거라고 그냥. 그래서 순이 떠오르면 기분이 좋아지나 봐. 황홀해. 그렇지?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서 그치?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수미의 얼굴은 거기에 어린데요. 그래서 이 강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 역사가 흘러가는 거나 내 삶이 계속되는 거 알겠니? 네. 그리고 쭉 이렇게 흘러가면 현재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미래. 그렇죠. 미래로 가는 거지? 네. 맞죠? 그래서 이 순이 얼굴이 어린다가 또 미래에도 어릴 것이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알겠니? 미래에
내가 잊지 않을 거 이런 뜻이 되겠지, 그죠? 맞니? 근데 여기서 표현은 무슨 형? 현재요? 그렇지, 현재형이죠? 그래서 네. 미래를 현재형으로 이렇게 현재화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할 건데 왜 그런 거냐? 의도는 또 효과는 의지? 뭐 의지 좋아요. 항상 있는 거 그냥 말하면 된다 그랬지. 뭐가 있을까 여기? 상황의 지속. 뭐 상황의 지속 좋아요. 그래서 됩니다. 또 현재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뭐 현재 상황 있잖아, 그지? 현재형이니까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거야. 이게 항상 그렇지만 시험 볼 때는 문장을 통으로 엮어서 그게 뭔 뜻인지 이해하려고 안 해도 돼. 되겠니? 네. 괜히 그러면 낚시를 당하는 겁니다. 현재형이니까 현재 상황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강조나 부각은 뭐 항상 맞는 거고, 되겠니? 네. 그래서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게. 소녀는 저 순수한 상태를 소년이라고 표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음 김기택 봄날 혹시 기억나냐? 김기택? 그, 뭐야, 1970년대 파란색 세 명이랑 같이 찍는 거. 그거는 세 명이 같이 낸 건 1947년에 해방 직후에 청룡하고 청록, 조지훈 박목을 박두신. 맞다. 김기택은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고. 바둑 잘 붙었죠. 기택이 이 기택이 아저씨는요 일상적인 언어 또는 상황들 아주 익숙하고 평범하고 친숙한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시를 써요. 근데 그거를 독특한 발상 평범하게 얘기를 안 한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독특한 발상 얘기잖아. 이게 왜 이 사람을 독특하다고 하냐면 이분법 이런 걸 싫어해요. 보통 우리가 시 보면 다 그렇지 않냐? 뭐 좋은 거 나쁜 거서 나쁜 건 싫고 좋은 건 좋아하고 막 그치? 뭐 광복은 무조건 좋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구분하지 않는다고. 갖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출에서 그 올림포스에 나왔던 시가 뭐냐면 멸치야. 기억나요, 멸치? 네. 근데 멸치가 막 그지 원래는 파도를 찍고 살아있는 생명체 막 유연하게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 사람한테 잡혀갖고 딱딱하게 말라갖고 그치? 튀겨져서 식탁 위에 올라가 있어. 생명력을 잃고. 그럼 이제 멸치가 살아있을 때는 좋고 지금 이렇게 죽어있는 건 나쁘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 근데 갑자기 끝에서 뭐라 그래? 그런데 지금 이 멸치에도 뭐가 있대? 그래, 바다가 있대. 이 멸치의 물결, 뭐지? 그 무늬에는, 그 모양에는 바다가 있대. 사실 뭐 멸치가 꼬불꼬불 이렇게 해서 튀겨지니까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선생님이 한번 옛날에 보여줬던 건 뭐냐면 먹자골목을 지나며예요. 딱 꺼버렸어요. 그래, 살 살타는 냄새. 내 몸에 죽음과 삶의 그거는 다른 거예요? 설렁탕집 주인녀한테 우리 수밖에 못하는 건 김수영이고 김수영? 자기 반성하는 거. 신나게 조용. 난 작가 이름 기억나는 거 정기밖에 없죠. 아니. 쓰리정이. 아. 문서 그거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안 줘. 김정희. 고정이, 문정이. 맞죠. 고문박. 박 아니야. 오정입니다, 오정. 증무호. 다 성이 오공문 어때? 오공. 그거 그렇게 많이 안 주네. 김기택이 훨씬 자주 나와요. 봐봐. 돼지갈비 냄새 거리에 가득. 그죠? 입과 배에서 침과 위산이 나오는데. 그래서 죽은 살이 타는 냄새임이 불분명할 텐데 왜 이렇게 달콤할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보잖아. 그러면 이게 왜 인간이 돼지 같은 거 다른 생명을 죽여서 먹으면서 그 탐욕, 그치? 인간의 욕망, 탐욕 이걸 나쁜 게 비판하는 것 같잖아. 그럼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 고기 먹지 말고 살아야 되나?
이 사람이 그렇다고 알겠지. 그래서 끝에서 봐봐 이거 막 이렇게 뻔뻔스럽다고 나쁘게 말을 하지. 네. 하다가 끝에서 갑자기 뭐라 그래? 화산이 없다. 와. 돼지고기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잖아. 네. 그치? 그래서 먹는 게 꼭 나쁜 거야? 아니요. 아닙니다. 그치? 요렇게 무조건 좋게만도 아니고 무조건 나쁘게만도 아니고 알겠니? 나쁜 점은 나쁜 점대로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그래서 이 김기택 씨가 그렇구나.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면서 동시에 나쁜 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봐야 돼.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냐? 항상 나쁜 놈, 항상 좋은 놈 이런 건 드물어. 드문 케이스. 네, 나쁜. 자, 그래서 봄날 봅시다. 보면 어때? 내용이 뭐 특별하게 무슨 표현법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어들도 그냥 다 일상적이고 문장도 평범하게 쓰죠 보통. 네. 이게 사람 특징이라고.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서 햇볕을 쬐고 있다.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놓고 있다.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주름에 그치? 햇볕을 채워 넣어요. 이렇게 푹 들어갔는데 주름을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평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여기 주름에 또 채우면 평평해지는 거잖아. 보면.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뭐 근데 이거를 못 떠올려서 괜찮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까지 어때? 얼었던 거 다 녹아. 네. 그럼 좋아지는 거잖아. 네. 그치? 그래서 여기가 회복이면 이 가까운 것도 뭐인 거야? 저 회복. 회복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구절을 억지로 끌어안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근처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항상 알겠니? 자, 그래서 마른 버즘 사이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것 같고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대. 젖살은 애기살이지. 그죠? 그래서 회춘하는 겁니다. 회춘. 젊어질 것 같대. 그러니까 회복이지 전부 다. 그러고서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 마냥 넓게 벌려서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 지기법이죠. 양껏 받는데요.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서 할머니를 모두 눈부시대요. 말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야? 할머니가 눈부시다. 그래서 할머니가 좋아. 눈부신 존재가 된 겁니다, 그냥. 그게 포인트고.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궁거리던 봄볕에 못 이겨서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져요. 이것도 그냥 새싹 나는 거니까 물이 끝내고 원래대로 회복하는 모습이지. 네. 생명력이고 봄의 생명력을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자, 무슨 법? 교육법. 자, 일단은 웃는 거부터. 이법. 웃는 거부터. 도인법. 자, 대유법. 사실 주름이 할머니. 그쵸. 그래서 대유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막 이게 이제 여기 없잖아. 네. 그러면 대유 또는 은유 할머니 이퀄 주름살 맞죠? 여기 없으면 대유나 은유로 확실히 봐도 돼요. 네. 근데 여기는 할머니의 주름살들이 웃는 거야. 맞지? 확실히 누구를 써도. 그러면 이 할머니가 같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은유나 대유로 안 보고 뭘로 본다고? 의인법. 의인법으로 본다고 알겠니? 이런 거는 나중에 그죠? 신경 써서 다시 공부할 만한 애입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달라지잖아, 그치? 오케이? 이런 사례는 따로 이렇게 노트 같은 데다가 맨날 그러잖아. 중요한 거는 노트 한 권에 따로 만들어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런 데가 따로 정리해두면 좋아요. 할머니가 없으면 은유나 대유. 네. 왜 은유나 할머니가 없으면 누가 실제로 웃고 있는 거겠어 여기에? 아. 할머니가 웃고 있는 거겠지. 그럼 치환 아까 했잖아. 이 단어를 치환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주름살은 할머니의 대표 특징. 맞죠? 그러니까 대입이 되고. 자, 그러면서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일생이 이렇게 환한 날, 기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여기서 갑자기 슬퍼져요. 이 시가 왜 슬픈지 알겠네. 세월이 너무 빨리 갔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 너무 빨리 늙어버렸어. 그치? 또는 여기서 할머니들 잠깐 졸 때 그 꿈속에서 자기 젊었을 때의 모습을 그 꿈꾼 거야. 그치? 그래서 약간 슬퍼지는 겁니다. 이 사람 시간 특이해. 근데 읽었을 때 그죠? 옛날에 잘 나갔는데 늙어서 이 시 읽으면 그쵸 슬프겠죠. 하여튼 그렇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한텐 해석은 시험 볼 땐 안 중요해요 별로. 이런 시가 있구나만 한번 들어주면 돼. 자 그럼 그렇고 문제가 푸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가와 나의 공통점. 자, 짧은 거부터 봅시다. 공통점이니까 가부터 현재 시제 있습니다. 있죠? 맞고요. 체크를 항상 이렇게 한다고 그랬지. 네. 시적 상황은 아니 당연히. 당연히 무조건 맞는 말이지. 상황 있잖아. 그치? 당연히 맞는 거. 연쇄법 없었어요. 그치? 역동적이면 거꾸로 이렇게 해도 돼. 역동적인 거면 동사. 그치? 그것도 딱 힘있게 움직이는 거니까 얼마큼 힘있게 작게 움직이는 것만 아니면 돼. 세기 그러니까 대충 움직이는 느낌 이해가 된다고. 동사를 먼저 이렇게 떨어진다 이런 거잖아. 네. 찾아놓고 그 근처에서 연쇄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그치?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역동적이진 않지? 네. 정적이에요, 정적. 다양한 음성 상징어 뚝뚝은 있는데, 여러 개 있어요. 그렇죠. 다양하면 최소한 2개는 있어야지. 네. 말을 건네는 방식이면 누구 뭐 찾아야 돼? 청자. 그렇죠. 누구에게 말 건네는지 확인해야죠. 네. 청자 누구? 없습니다. 나에게 뭐, 아니 그걸 나야 이렇게 부르든가, 아. 소년아 이렇게 부르든가, 그치? 네. 아니면 할머니 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청자를 단어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죠? 합격조사 없이도 말 건넬 수 있어요. 손자인 저는 오늘도 슬피 웁니다. 손자인 저는 오늘도 슬피 웁니다. 분명히 말하는 것 같은 말투잖아. 네. 그래서 구어체인데 누구한테 말하는 거겠어 지금? 손자인 저는 할머니. 해봐. 어.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그것만 하면 돼. 아 여기서 누구에게 말 건네지 단어로 찾아볼까? 그 생각만 하면 돼 그냥. 그 단어가 정확히 안 나와도 내가 단어를 찍어낼 수 있으면 그냥 이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말을 건네려면 청자가 있어야 돼. 그 이상만 하면 돼. 네. 그럼 그 청자가 나랑 같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요. 꼭 그럴 필요도 없다고.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한테 뭐 이렇게 되니까. 맞죠? 네. 그 청자가 내 옆에 딱 같이 있다. 그럼 그건 무슨 채? 그건 대화체라고 해도 될 거라고 그때. 자, 지시어 이, 그, 저 뭐 이런 거 네. 연속적 배치 없습니다. 여러 개. 없죠. 그치? 네. 그러면 다 몇 번? 1번. 1번. 응? 어? 자, 그 다음에 보기. 근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보기에 보기 나왔을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을 설명하면 이 해석을 이용할 건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게 뭐 맞고 틀리고 하는 기준들이 같이 나와야 좋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갖고도 문제 풀 수 있는데 여기는 딱히 없어요. 없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기에 있는 말들은 그대로 다 맞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소년의 눈썹에 파란물이 들었어. 그치? 이 파란 물감 어디서 온 거야? 하늘. 하늘에서. 그치? 그러면 하늘이 주체는 누구? 나. 소년 나. 그치? 이렇게 간 거 순서 방향 맞습니다. 맞죠? 네. 순서 방향 맞고 주체 대상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냥. 그치? 그 다음에 따뜻한 볼을 만지는 소년의 행동 하늘과 연결됐대.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근데 그 앞에 보면 하늘을 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잖아. 그러면 그럼 연결 뭐 그냥 그지? 관계나 연결 뭐 이런 거 가능하죠. 네. 근데 이게 자연과의 합의를 이룬 소년의 황홀함을 떠올린다. 아니 여기서 일단 봐봐. 요걸 빼고 이게 소년의 황홀함을 환기한다면 여기까지 맞게 틀리게. 틀립니다. 순서가 안 맞아서 아요? 순이 떠올리. 그 황홀한 이유가 황홀하면 여기 있잖아. 어려워. 아니 저기 봐봐. 아까 여기서 이거 하고 얘네 황홀하면 손바닥 보고 튀기면 되는 그래서 여기 황홀이 눈을 감아 보잖아. 그러니까 순서상 이렇게 되는 거. 얘가 이걸 환기하는 거는 돼 안 돼? 되죠. 환기는 불러일으킨 뭐 떠올리게 하면 이런 뜻이니까. 그지? 그럼 뒤에 나왔으면 되는 거야. 근처에 있기만 해도 알겠니? 옷까지는 맞아요. 알겠니? 근데 그 황홀한 게 어떤 소년이라고 그랬어? 자연과 합의를 그래. 여기는 어떨 때 순이 떠올렸을 때 황홀하지? 네. 순이는 자연이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요거까지 맞는데, 그지? 네. 이제 요 앞에 소년은 소년인데 어떤 소년? 자연과의 합의를 이룬 소년이 황홀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틀렸죠. 자연과 합의는 그 앞부분이지? 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황홀 이게 아니고요. 지금 봐봐. 단어 뜻까지 쫙, 이 단어 딱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저 시에 나온 단어를 그대로 그 부분을 찾아서 보세요 하고 딱 한 번까지 찍어줬잖아 이렇게. 네. 그지? 그냥 이건 그냥 감정이 아닌 거예요. 딱 그 부분을 봐라. 저 단어가 나온 부분을 봐라 이렇게 진 거지. 내가 나중에 대학 가서도 논문 같은 거, 레포트 같은 거 쓸 때 이런 거 잘 써야 돼. 처음에 1학년 가면 이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서 감정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딱 인용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구분을 잘 해주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뭐 따스함 이렇게 따뜻함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맞지. 왜냐면 따뜻한 거는 하늘 보고서 그 다음에 따뜻해져. 이제 넷째 줄에 셋째 줄 넷째 줄 하늘 보면 네. 파란 물감 따뜻한 볼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하늘 보고서 한 거니까 그건 뭐 가능하다고 봐요. 오케이? 이게 됐고 이게 이렇게 되면 맑은 강물로 변형됐대. 뭐 그럴 수 있죠. 변형이라는 건 바뀌었다는 뜻이 아니야. 그치? 단어가 다르잖아. 그럼 바뀐 건 맞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냐고 이렇게 틀립니다.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눈에 나오면 봐봐. 이게 무엇이 무엇과 조응한다, 대응된다, 또는 뭐 변형되었다, 그렇지? 뭐 변주되고 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로 변주되고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괜히 그게 정말 이렇게 딱 더 되는 걸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나오면 다 돼요 웬만하면. 네. 이런 거 이렇게 단어가 다르다 정도로만 생각하고 중요하게 이렇게 따져보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이해했죠? 그래서 파란 물감이 나중에 강물, 그렇죠? 뭐 파란색 강물 이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그냥 밖에 꺼내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문제 풀 때 이건 안 중요합니다.
여기 봐봐 이게 조음 이런 것도 중요한 중에 아니지. 안 중요하다고. 관련이 있으니까 조음이 되나고 하겠지 뭘. 배음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알겠니? 네. 문제 풀 때는 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거. 자 그렇고 3번에 A, E에 대한 감사. 자 A부터 화자는 햇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의 행동 나오죠? 네. 채워 넣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할 때 구체화라는 건 자세히 썼단 얘기니까 좀 더 써주면 구체화는 맞는 겁니다. 할머니들의 모습에 능동성을 부여하고 있고 맨날 능동성? 수동적은 아니니까. 그래요. 당하는 거냐 하는 거냐의 차이야 그냥. 할머니가 해요 할머니가 당해요. 해요 하죠. 하죠? 네. 그러니까 능동. 그렇게 하는 겁니다. B에 잘만 하면 이라는 식구 아지랑이뿐만 아니라 뽀얀 젖살까지 상상하게 되었대. 실제로 나와 안 나와 뽀얀 젖살? 나오죠. 나오지. 그럼 상상한 거겠지 뭘. 생각했으니까 썼죠. 네. 그치? 이게 틀리려면 뭐 해야 돼? 상상이 안 되거든요. 상상이 아니면 뭐 현실? 그래 현실 눈앞에 있는 거 이런 거. 그치? 항상 그 정도만 구분하는 겁니다. 알겠니? 거꾸로 우리가 뭔가를 보았다, 보고 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풍경, 광경, 관찰, 그치? 뭐 관조, 방관, 이 관자 들어가는 것들. 일단 뭐부터 확인하는 거야? 진짜로 본 거냐 안 본 거냐, 그치? 다 마셨냐? 한잔 터. 일단은 그거 진짜로 본 거냐 아니면 뭐 상상이나 아니면 뭐 전해드린 거냐 이런 것만 구분해서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대. 자 여기 잠깐 봅시다. 이게 할머니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래. 근데 오를 것 같다. 그럼 뭐야? 미래형이잖아. 네.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변화에 대한 기대거든요. 맞죠. 쉽네. 뭔가. 그래.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제 푸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쉬워져요, 점점.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꼬아내고 다 풀 수 있게 됐고. 특히나 시험 범위 그 많은 거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작품으로 공부하면 나중에 끝이 안 나요. 자, 그럼 그렇고. 그래서 C도 이제 마찬가지로 화자는 쏟아지는 빛이 할머니들을 눈부시게 만들었대. 그죠? 쏟아지는 빛 받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눈부셔지고, 그지? 네. 그래서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마저 담고자 한다는데 잘 모르겠죠? 애매하죠. 근데 이제 할머니들의 의지를 이거에 봐봐 우리 문제 풀 때 봐봐. 그래서 이 앞에 이게 뭐야? 근거가 되는 표현 부분 작품이 나오는 거, 그지? 뒤에 이건 뭐예요? 해석 부분. 할 때 습관적으로 뭘 하라 그랬지? 무엇은 무엇이다의 형태로 묶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네. 자, 빛이 할머니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빛이 뭐뭐 하고 있다는 표현은 뭐다? 할머니들의 의지를 부각하는 거다. 그치? 이렇게 잘라서 읽어봐야 된다. 특히 학교 시험에서 알겠니? 네. 이게 빛이 하는 건데 이게 할머니들의 의지야? 아니죠. 그치? 빛이 주체, 할머니들은 뭐야 이렇게? 당하는 거 대상이지 여기서는. 네. 그러면 여기 할머니들을 보자고 하면 안 돼. 안 된다. 이게 하던 거 있잖아. 내가 이 옷 입고 있는데 그죠? 주체를 누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라고. 엄마가 사줬다. 나 입으라고 하면 엄마의 나에 대한 마음이고, 엄마가 사줘서 내가 입고 다닌다 그러면 엄마에 대한 나이. 그래 엄마에 대한 나의 마음이고. 오케이? 그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라고요. 알겠니? 네.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콜? 네. 그래서 뭔 생각해요? 뭔가 멍한 것 같은데 졸리지 너. 아니야? 아프냐?
이렇게 그냥 뭐 한 거야? 그래. 이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런 거 그렇고요. 넘어가서 소설. 그래서 야, 이거 싹 볼까요? 일단은 눈으로 쓱 봤더니 뭐가 없어 지금. 소설인데 수야가 제일 빠르네. 따옴표가 없어요 거의 앞부분에. 네. 그치? 대사가 거의 없지? 네. 그래. 그럼 따옴표 없는 이런 서술 문단은 원래는 세 가지 정도 뭐였었어? 심리 배경묘사 그렇지. 배경이나 뭐 이런 거냐 묘사. 그치? 또 심리의 서술, 그 다음에 요약적 제시.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 많으면 심리다. 그 대부분 심리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봐봐. 끝에 서술어 위주로 보라 그랬지? 네. 굴려갔다. 이건 상황이에요. 그치? 근데 먼저 흥분했다. 감정. 그치? 또 여기게끔 되었다. 생각. 그 다음에 생각했다. 생각. 열정을 쏟았다. 태도. 그런 수가 가끔 있었다. 그치? 상황이고, 위봉책을 다 마련해 놓았다. 능력 바뀔 것이다. 이거 뭐일 것이다는 추측이니까 또 생각. 그치? 네. 이렇게 해서 뭐 생각이 많이 나오지? 네. 그래서 자 심리 위주의 서술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4번에 찍어보면 뭐 할 수 있어? 문제 4번. 이게 내부 서술자인지 나발인지는 안 봤지만 일단 4번일 가능성이 생겼죠? 네. 이제 4번입니다. 어. 모의고사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돼. 내신은 이제 나머지 다 확인해야 되지. 그냥 그렇고 한편 명훈은 여전히 걸핏하면 국장에게 불려갔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나는 이랬어요. 그치? 나, 너, 우리, 저희 이런 표현 나오면 1인칭.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주어가 지금 뭘로 많이 나와? 그래서 문장이다. 명훈이가 많이 나오지? 네. 그러면 주인공이 명훈이. 그치? 나는 관찰자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래서 이야기 내부에서 숫자죠 1인칭이니까 네. 다른 인물 누구? 명훈이에 대한 생각을 써주는 거.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내용이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풀고 서사의 흐름을 고려할 때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는데 이 칠판 잠깐 볼까요? 이번엔 문제 봐. 지문은 지금 칠판에 보일 테니까. 자, 기억 편집국 사람들이 명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원인. 그치? 다음 샷. 편집국 사람들은 명운에게 나쁘다고 여기게끔 되었다. 편집국 사람들이 명운에 대한 부정적인 거, 그지? 그리고 따라서니까 원인 맞죠? 맞죠? 네. 다 확인됐죠. 그 다음에 니은 국장이 결과를 빌미로 명운을 추궁하는 상황. 일단은 국장이 명운을 추궁한다. 오케이, 국장은 그런 때가 어떤 때 여기 보면 명운이가 뭐 하는데 그럼에도 사고가 생기면, 그치? 네. 기다렸던 듯이 국장은 이렇게 그래서 결과만이 중요하니까 추궁하는 입장에서 이지. 네. 그래서 맞죠? 결과를 빌미로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디귿 명훈이의 의자가 고장난 걸 모르는 우리 거. 뭐 그냥 그대로 놨지? 네. 3번 맞고요. 그 다음에 이경숙이 나의 행동을 자제시키려는 모습이라고 했는데 볼까? 뭘 이렇게 할 때 그때 이경숙이 내 옆구리를 훅 찔렀다. 라운지를 가리키는 듯 눈을 찐 것. 나는 고개를 끄덕.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그녀는 누구요? 이경수.
그래서 뭐 하는데? 대화. 내 행동을 말려? 아니야. 그죠? 그냥 뭐, 눈을 찡긋했죠? 네. 말리는 행위 안 나와요. 자, 5번에 미음. 문화부 사람들이 명분의 부재를 익숙하게 여기는 상황. 그지? 명운이 떠남. 문화부 속에 패였던 자국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처가 오래 가지 않은 거예요. 그지? 네. 됐니? 그리고 명운이 없는 거 익숙하게 여기는 상황 맞죠? 네.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은 이제 4번인데 중요한 거는 뭐 내신은 어차피 지문을 다 내용을 한 번씩 보고 갈 거라 괜찮은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때 여기서 어디까지 찾아갈 거냐 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일단 리을이 여기 근처에는 없었어 분명히. 그치? 그럼 어디까지 뒤져야 되는 거야? 뒤까지. 앞뒤. 이게 장면이 바뀌면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 이제 여기서 자 그때 해서 여기서 이제 장면이 있죠. 시작된 거지. 이렇게 문단 바뀔 때 시간이나 장소 새로운 사람 나오면 뭐라고? 장면이 바뀐 거라고 생각해. 네. 그래서 계속 그녀는 이렇게 그러면 계속 그녀고 시간 장소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가지고서 얘는 좀 짜증나는 게 자, 이렇게 명운이 떠남으로써 이렇게 해가지고서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알겠니? 네. 여기 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명운이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고요. 그지? 이경숙은 명운이를 그리워하는 사람이고 맞죠? 뭐 그런 정도까지만 알고 근데 내가 무슨 행동을 자제해야 될 행동을 한 적이 있냐 없냐?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읽어주는 겁니다. 알겠니? 네. 근데 시간 없으면 그냥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야, 행동을 자제시키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행동. 그래, 내 행동이 먼저 있어야 돼. 내 행동 뭐 있어 도대체? 이 앞에 얘보다 내 행동이 먼저 나왔어야 되잖아. 네. 그래야지 내 행동을 자제를 시키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행동인데 여기? 없어요. 그지? 그래서 행동 같은 건 없으면 그냥 틀린 겁니다. 알겠니? 네. 사실관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 풀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라운지에 대한 설명. 여기. 이경숙을 찾아서 찡긋. 그치? 네. 둘이 같은 편 다른 편? 같은 편.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네. 그래서 같은 편, 비슷한 생각인 겁니다. 그렇고 동질감 맞지? 네. 그가 명운이고요. 그래서 명분이를 4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번 7번에 7번은 1번입니다. 여기서 이거는 모의고사라 이렇게 인간은 두 가지 태도 그치? 네. 자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런 두 가지 문제 나오는데 명훈이가 어떤 사람인 거야? 안 좋은 사람 아니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죠.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뭐야?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거까지만 알면 돼. 딱 보고서 아 이게 우리를 좀 안 좋게 말하고 명훈이는 좋게 말했구나. 그 정도까지만 느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은 그냥 이렇게까지 해서 명훈이를 안 좋은 사람 쪽으로 해석했으니까 틀린 거. 그럼 되는 겁니다. 물론 내신은 이렇게 쉽게 안 나와. 내용을 잠깐 봅시다. 중요한 부분만 뺏어볼까요? 명훈이 막 트집 잡히고 하는 거지? 네. 명훈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전산책이라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건데 잡지사에서
요 사람 이렇게 사고가 생기는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렇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그럴 때조차 그 사고가 지면에, 그러니까 잡지나 신문 지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렇게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제 미봉책이라도 다 마련해 놓기도 했대. 그렇지? 그 이상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래. 그러니까 명훈이는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국장은 막 이렇게 혼내죠. 네. 근데 명훈은 그 앞에서 변명을 늘어놓거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린 일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치? 그때 여기서 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국장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수치심을 비굴한 웃음으로 바꾸고 변명하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싶은지도 모른다. 이게 명훈이가 미움받는 이유예요. 사람이 너무 훌륭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한가, 열등감. 그렇지, 약간 그런 거지. 저 새끼 지만 잘났어? 부러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는 나쁘게 사는데 쟤는 나쁜 점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괜히 그 앞에 가면 무슨 생각 들어? 훌륭 싶다. 가책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럴 때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어떻게 해? 괴롭힌다고. 힘이 있으면. 맞아. 조심해. 왜? 내가 하면 이러면 그지. 나중에 성민이가 높아졌을 때 이거 막 그런 거잖아. 와, 지만 착해. 근데 자, 이 비슷한 사례가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네. 때는 꽤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오늘 좀 놀까 뭐 이렇게 아니면은 우리 막 애들이 막 선생님 오늘 뭐 수업하지 말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선생님 그냥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 와. 그렇죠. 좀 와, 심하게 그렇구나. 얘기했지만 이게 그 상황인 겁니다. 맞습니다. 와. 그건 나도 오케이? 싫다. 이게 그 비슷한 상황인 거야 지금. 그래서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사회에서는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날 뿐인 거지 실제로도 종종 있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자신의 노여움, 내가 화가 났어. 부장 말하는 거야. 부장은 화가 나거든. 근데 그게 뭔가 떳떳하지 못해. 왜냐면 사실 쟤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짜증나. 내가 지금 저 새끼가 짜증이 났는데 짜증나서 화를 내고 혼내고는 있는데 혼내는 내가 더 치사해. 그게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저 새끼만 있으면 짜증나고 더 힘들고 내가 막 한없이 초라하니까 것처럼 느껴지고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밉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적응함으로써 회피해버린 그 무엇과 부조리함 이런 것들과 혼자 맞서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이겁니다. 우리의 목까지 하죠? 네. 그러니까 얘 덕분에 우리가. 인간의 존엄, 우리의 존엄까지도 지켜지는 거야. 네, 그런 거지. 그죠? 실제로 뭐 독립운동 같은 것도 그렇지 않냐? 모든 사람이 다 독립운동한 거야? 아닙니다. 민주화운동도. 그렇지? 누군가가 목숨 걸고 희생하고 또 불편함을 감수하고 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요. 어느 날 명훈이가 사표 내고 휘파람까지 불면서 사라져요. 사라지고 나니까 명훈이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죠. 자, 의자가 고장나 있었는데 명훈이는 평소에 회사 다닐 적에 한 번도 티를 안 냈었나 봐. 그죠?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가 어디서 이렇게 열심히 또 애쓰고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기 나와요. 프로메테우스 신화 알지? 네. 그러니까 명훈이가 아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다 했잖아. 이제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거고. 자, 눈을 찡긋 알지 뭐 이런 거 눈치 주는 거죠. 그게 공감의 표현입니다. 사실 그냥. 자, 그러고 나서 부장이 찾아갈 것 같다고 누구를? 명훈이를. 그렇다고 질질 끌려올 사람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명훈이가. 그치? 네. 근데 여기서 보면 명훈이라는 얘기를 안 하지? 네. 그러고도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둘이 이 찡긋할 때 그죠?
공통의 관심사가 명분이 인 거예요. 그게 이미 말이 안 나왔지만 그 전제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일부러 명문이를 안 쓰고 찡긋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만큼 친한 사이, 서로 마음이 예. 통하는 사이라는 걸 알려줘. 이때 내가 관찰자예요. 이때도 관찰자죠. 근데 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이제 나오면 필요하면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잘라가지고서 앞부분, 아까 중력 있는 데서 잘라갖고 알겠네. 앞부분은 명운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니까 나는 관찰자지만 여기는 내 얘기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시점이 바뀌었다 라고 해도 돼. 다만 그런 거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학교쌤이 알려줘요. 그런 거죠. 하나 있잖아. 자, 그때 이제 펠리컨? 이 새가 누구예요? 나 명준이. 아 명준이. 그래. 명준이. 자신의 새가 뭐지? 멀리 날아다니기를 바라는 조류학자처럼 나는 가슴이 설렜대. 그치? 네. 너 자신의 새 누구야? 명준이, 명준이. 명준입니다. 명준이야? 네. 아 가면에. 유민서가 명준이라 했습니다. 명문이에요. 헷갈릴 수 있지. 그걸 또 일로 붙이는 거죠. 미안하다 지금 부자인데. 명훈이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명훈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때 왜 하필 펠리컨이래? 펠리컨. 이거 공맥을 이거 말이 된다. 이게 뭐 새는 여기서는 이제 사실 이 사이 이게 여기는 중략에 나오는 중략돼 버렸는데 펠리컨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힌트를 주긴 하거든요. 근데 펠리컨은 뭘로 유명해? 여기가 없어져. 이 그거보다 화상 불이랑 가장 긴다. 야 여기 요걸로 유명해 정말로 요거. 여기가 큰 거 아니야? 이 역사는 힘센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힘센 사람. 펠리컨이 이걸로 유명해요. 힘센 걸로요. 폭풍 치는데도 날아다니는 새. 어. 그걸로 유명한데 원래. 생긴 건 웃기게 생겼잖아. 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새들이 펠리컨도 또 하나가 뭐냐면 저거 신천호. 이 새. 신천호 새. 웃기게 생겼어요. 펠리카나가 펠리컨 때문에 그 펠리컨 따봉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로? 신천호는 안 이렇게 생겼어. 신천지. 아예 아는 알바트. 우리가 신청했는데요. 네. 뭘로 유명해? 높이 멀리 나는 걸로 유명해요. 신천호. 그리고 이제 키위새 키위 아 키위 못 날잖아요. 키위새. 멸종당한 걸로 유명하죠. 소리 이제 없어요. 키위. 아니야. 그냥 그래. 자 키위래 미안. 도도새. 아 두도새. 키위랑 비슷하게 생겼죠. 네. 키위는 뉴질랜드 지금 살고 도도새는 멸종당했죠. 사라진 종, 그 인간의 폭력성 때문에 멸종당한 종 이런 식으로. 이런 새들은 많이 나오니까 뭐 알면 좋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도전시가 초인 매호 멸곡. 자, 늙고 병들고 게으른 이성품이 세상세자예요. 세상물정 이런 뜻입니다. 도 모르고 뭐 이거 알면 좋고 뭐 아니면 다음부터 읽으면 돼. 인사에 우할 어리석다. 커플이 나오죠? 네. 공명부기 구하기에 재주가 없어. 그러면 이제 딱 무슨 느낌? 자연신화. 그래 자연친화나 도교적인 삶 맞지? 네. 세속적인 가치죠. 공명이나 부기는 맞지? 출세하는 거 돈 버는 거니까. 그다음에 빈천기한 가난하고 천하고 배고프고 춥고 이런 뜻입니다. 그거를 평생에 겪고 있대.
네. 근데 이제 낙천지명이 뭔 뜻이에요? 만족감, 자기 삶의 만족감. 그래요. 그냥 안 빛났다 안 분지족이지. 네. 그러면 이제 아예 볼 것도 없이 주제는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이제 그 한 장짜리 도교적인 거 그쪽으로 해석을 쭉 해가면 되지. 그래서 늙고 병들고 게으른 거 이거 좋은 거 나쁜 거 나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럼 이거 단어를 뭐라고 하면 돼? 나를 반어적. 겸손하게, 오케이? 뭐 반어적이다 다 되는 거지. 오케이? 나는 지금 좋은 상태여야 되니까 자연친화. 그는 안 빛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활도 마찬가지로 겸손 또는 반어적 이런 거 되고, 알겠니? 오케이? 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비웃는 모습 이렇게 해도 안 돼.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나는 사이가 나쁘니까. 오케이? 상황으로 맞춰가는 거야. 저렇게 나오면 속세는 더러운 곳, 맞지? 자연인 나는 좋은 곳에 있는 거고, 나는 착한 사람들, 속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냥 이렇게 가는 거라고 무조건. 네. 그래서 빈천기한 이렇게 고생하는 건데 이거를 겪는다고 해도 이게 좋은 거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겁니다. 되겠니? 회복하게 사는 거, 욕심내지 않고 사는 거, 되겠니?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얘는 싫어하고 차라리 얘는 좋게 받아들일 거예요. 왜? 낙천지명이 나오잖아, 좋게. 그래서 산소에 벽이 있어 그런데 벽자는 그냥 알아두세요. 지금도 가끔 씁니다, 이 단어. 매니악한 거, 매니악. 집착. 집착, 버릇. 버릇, 뭐다 비슷하죠. 습관, 지금 고벽, 그렇지. 그 벽이야 저게. 훔치는 거. 돈은 훔치는 거, 벽은 그게 습관이. 습관이나 또는 그게 집착하거나 또는 그게 광적으로 열광하거나. 네네.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막 미친 듯이 해요. 그런 거야? 게임 벽. 습관처럼 하는 뭔가가 있으면 습벽. 습벽이요. 그렇게 써요. 습벽. 70년대 정도 들까지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습벽이라는 단어고. 요즘은 이제 그런 단어 안 쓰니까. 요즘은 습관은 그러잖아, 그냥. 네. 그치? 옛날엔 좀 더 세게 습벽을 했다고. 그래서 뭐 좀 나쁘게 하면 뭔가를 막 밝히고 집착하고 이런 거고, 좋게 말하면 그거를 사랑하고 그게 애착하는 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저 벽은. 알겠니? 그러니까 벽이란 저 글자 자체는 딱히 좋다 나쁘다 할 뜻이 없습니다. 상황이 좋으니까 좋게. 그렇죠. 당연히 좋게 해석해야지. 그래서 자연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산수 자연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고, 그냥 늘 있어서 우연히 들어왔대. 자, 득상도 모르건을 영역을 어이알며. 그러니까 이거 모르지? 네. 그럼 이거는 맞아요. 자연의 속성이야, 속세의 속성이야? 속세. 그렇죠.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나 여자 몰라. 나 이건 자연에 들어와 있잖아. 그지? 그럼 내가 아는 건 뭐야? 좋은 거. 자연, 좋은 거. 모르는 건 안 좋은 거. 속세. 내가 가까이 하는 건 좋은 거. 그래, 자연, 좋은 거. 내가 멀리 하는 건 속세. 내가 까먹은 건 성미. 속세 들어. 속세.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부정 표현, 긍정 표현 해갖고. 영역을 어이알며 모른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요거 다 뭐예요? 속세. 시비를 못 들었어. 그럼 뭐요? 속세. 출척도 속세. 어이할까 그랬으니까. 그지? 이렇게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여기서 10위는 그 살인문의 10위 아니에요? 아니죠. 살인문의 시비는 훨씬 한자가 높죠. 이거는 시시비비, 옳고 그름 가린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나쁘게 쓰면 시비 턴다고 하잖아. 네. 시비를. 오. 그래서 12. 시비 걸지 마. 시비 걸지 마. 너가 판단하구나. 넌데 10위야.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옳고 그름 따지고 있냐 뭐 이런 정도의 뜻인 거지. 시비 건다는. 성민 나이 10위.
그래서 이런 거는 속세 거니까 뭐 싸우는 거 뭐 이런 정도 생각하면 돼. 그러고서 자 자연이죠? 네. 자연 속에 있지? 자 소나무 베고 누웠어. 그럼 이게 뭐야? 자연과 하나 되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 그냥.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여기 앉아보면 누워보면 무슨 법? 대구리법. 그렇죠. 서술어가 비슷하면 대구법. 문장 구조가 비슷한 거고요. 자, 뭐 그렇고 여기에서 이렇게 둘 다 가까워지는 거니까 뭐요? 자연에 가까워지는 거. 자연 친화 또는 자연과 일체감 이런 거 알겠니? 물화일치. 돼요? 자연 안에 있으면 다 물화일치. 사실 그렇죠. 거의 다 뭐랄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한가로운 이야기 못다 그쳐서 산일이 비껴. 그러니까 한가롭게 수다 떨고 있어서 산일, 산의 하루나 또는 산의 태양이 기울어가 비스듬하게 비껴 있으면 거 비스듬한 거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고 있대.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다 떨면서 시간 때운다고. 그럼 한가한 거지 뭘, 그치? 여기서 빗겨는 가오였어요. 저 여기는 아, 해가 비껴 있잖아. 그러니까 해가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가는 겁니다. 해가 가고 해가 가고. 해가 저물어 시간의 변화지 이거는. 아니. 그리고 요 한자는 알아두면 편하다고. 한가로운 한자입니다. 네. 이게 문짝 사이에 나무 들어있는 거. 그래서 심승은 뭔지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언제 할고 채약이 저물었다는데 사실은 이게 스님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시간이 없대. 왜냐면 약촉해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대.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언제 할거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하다가 날이 저물었다 이런 정도 뜻이고요. 별로 안 중요해요. 넘어가. 그도 번거로워서 떨치고 걸어 올라가. 그러니까 다 귀찮대 있지 그것도. 네. 갈수록 이게 뭐해? 아무것도 안 하지? 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아요. 그렇죠. 자연친합니다. 그럼 더 한가한 거야. 오. 만리를 돌아보니 외로운 따오기는 오며 가며 다니거든. 망망한 속물은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나쁜 걸로 나오지? 아득한 속세? 근데 여기서 봐봐. 아득하다 그랬어. 그럼 멀어 가까워? 멀어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제 속세와의 거리감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요. 여기는 속세 저 더러운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근데 여기서 만리를 돌아봤습니다. 멀지? 네. 뭐니까 이건 어디야 그러면? 문장이 봐봐 저물거다 여기서 하나 끝나고 여기서 막 걸어 올라가서 돌아보니 다니거든 티끌 이로다까지 여기까지 이 네 줄이 한 문장이야 지금. 그 속세 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멀다 그랬잖아. 그래서 했더니 만리가 속세야. 높은 데 올라가서 속세를 봤더니 거기 속세에는 누가 있어? 외로운 따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세 사람은 어떻다고? 외롭다고. 이제 이거 속세 사람으로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걔 왔다 갔다 하는데 아득한 속세는 다 뭐다? 눈 안에 티끌. 눈 안에 티끌이 뭐야? 안 좋은 거. 그렇죠. 그지? 안 좋은 거. 눈에 티끌 들어가면 어떻게 해, 눈에? 따갑죠. 따가워. 그래서 어떻게 해, 빨리? 그래, 빼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게 남은 미련인 거야. 사실 속세에 대한 미련인데 그거를 뭘로 표현한 거야? 제거해야 할 것. 그러니까 뭐 저게 왕이 외롭든 그랬네. 또는 내 친구 뭐가 외롭든 뭐 그런 상관없어요. 이렇게 속세에 있는 사람 조금 내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거 빨리 빼버리고 싶다고. 그것마저 다 잊고 싶다고. 알겠니? 네. 그래서 속세에 대한 마지막 미련도 다 버리고 싶다고 한 거고 부기공명은 이미 잊었죠? 속세 그지? 네. 소속적 같이 어조나 날 메아리야. 어조는 물고기 새니까 어때요? 자연물. 그래서 자연물 좋은 거. 네. 그래서 얘 물고기나 새들이랑 같이 살 거예요. 낚시터 뭐요? 안분지조. 안분지족이죠. 백구는요? 진화 중에서도 뭐 모라일체. 물화일체, 모라일체라뇨. 물, 일부러 그런. 자연물, 근데 물. 모라일체도 있잖아요. 없어요? 물화일체는 없어요.
한 장짜리 조선시가 생각. 나도 안 믿나 또 해야겠다 인생 나가면. 자연인 한결이랑 같이 일경기 이겼을 때. 이경기 비상 그치. 인베져서 또 갖고 다니는 거. 인생이 칠수. 뭐야 그리고 저기 항상 저기 있으니까 그래도 나머지도 갖고 가라니까 안 줄어. 저 외우고 있습니다. 많이 외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달달달달 저것만 하면 구조는 다 끝나. 맞습니다. 음. 애상담배. 술동이 취하도록 혼자 먹고 그래서 이것도 흥치 풍취 뭐 또는 풍류 뭐 이렇게 그지? 네. 하는 속이니까 좋은 겁니다. 흥진을 기약하여 석양을 보낸 후에 기약한다는 거는 약속한다는 뜻이라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고 석양을 보낸 후에 해가 지고 강문에 달이 올라 강에 달 떴죠? 네. 수천 물과 하늘이 하나 한 빛이래. 일체감 뭐 조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완벽하다. 다 갖춰진 거 알겠니? 뭐 자연의 조화로움 이렇게 할 거고. 강을 가득 채운 바람의 흐름을 한 배 위에 실어왔대요. 이게 단어 뜻풀이를 해줄 겁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그래서 이건 바람이고 강을 가득 채운 바람. 바람을 배 위에 실어왔지? 네. 그렇죠? 이런 것도 물질화 시키는 겁니다. 바람은 원래 실려 안 실려? 안 실리죠. 그래서 표현한 천지의 아득한 세상에 걸린 것이 무엇이랴? 막힌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벌리적거리는 게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근데 이런 것도 대충 그냥 이성 나오면 맨날 뭐냐면 자연 속에 있으면 신경 써 안 써? 안 쓴다. 안 써요. 굳이 뭔가 연연하거나 집착해 안 해? 아니에요.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치? 네. 그걸 뭐라 그래? 무의자연. 그래, 무의자연이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대충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단어를 진짜로 그걸 다 문구를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니? 네. 그러면서 냅두래. 이러면서 이러니까 종종 늙어도 어떻대? 늙어 죽어도 뭐 좋다. 어쩌겠냐. 뭐 어쩌겠냐? 그치? 네. 집착하는 거 없어요.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뭘 이렇게. 그게 무의자야. 맞습니다. 뭐 죽으면 죽는 거지가 맞다고? 야 네가 네 나이 때 벌써 이거 맞지? 굵고 짜증나. 다이나믹하게 50 신명은 너무 너무 굵은데. 나는 120살까지 살아서 손주의 아들까지 보고. 딱 56. 난 그냥 다시 징조 하나 보는 것만 먼저까지. 보고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조만간 노화가 어느 정도 정복될지도 모르는데 기술이 발전해서 한 200살까지 살지도 모르고 와. 20대 얼굴로 계속 살고 싶어. 오 그렇게 진짜요? 와 그러면은 야 그럼 이제 미친 야 그럼 이제 진짜 세상 살기 좋아지는 거야. 왜요? 돈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 거야. 아, 옛날에는 그나마 부자들도 늙어 죽으니까 그렇죠. 돈이 이제 도는데 돈도 돌고 그리고 뭐 새로운 가능성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는 빨리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와 빨리 상위층이 가야 되겠다. 신분은 넌 이미 상위층 아니야? 신분 상승 좀애안 낳아도 되는 그치? 난 그래도 나을 거야. 그럼 너 재산만 뺏기는 거야. n분의 1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물려주면 되지. 상속세 아니 60도 키워줘야 되잖아. 야, 너 너네 어머니가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딱 지금은 엄마가 늙으면 제가 보양을 해줄 수 있잖아요. 아,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지켜야지. 하여튼 그렇고 야 또로로 가서 수필이죠. 끝에 이거 글자 뭐라 그랬지? 설. 설입니다. 설은 어떤 글 이거 외워야 돼. 내 시간에. 그 2단 구성. 2단 구성입니다. 2단 구성. 뒤에 거 먼저 앞에는 읽어드립니다. 사실. 그치? 주로 뭐 나온다고? 대화나 뭐 사건이나
뭐 이런 거 나온다고, 그지? 네. 실제 있었던 걸 거야. 싹 의미 확장하는 거. 그래, 맞아요. 뒤에는 의견 부분 나온다고, 그죠? 네. 먼저 주제 의식. 의미 확장 성찰.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의미 확장하고 또 성찰. 성찰은 막 항상 맞는 거라니까. 의미 확장. 유추. 유치. 설의 90% 이상은 외웠어. 다 이렇게 돼요.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지분 고치는 얘기 나오고 뒤에서 정치 나오고 둘이 비슷하대. 그래서 유추야. 오케이? 그리고 지분 고치는 얘기에서 정치 얘기까지 넓어져. 그러니까 의미 확장이고. 알겠니?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면 만약 읽어야 되면 일단 절반 잘라가지고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건 거기다 좀 신경을 써서 읽으세요. 네. 주제식 여기 있어 그냥. 세상에 쓰임이 없대. 나 속세에서 벼슬자리 없어. 내 분수에 편안히 내 천성을 다한다. 안번지죠. 그래. 안 분지적 안 된다. 자연 친화적이죠. 이제 한가롭고 여유 있게 놀다가 늙어서 숲과 풀 사이에서 자연 속에서 죽을 거네 그냥. 네. 근데 그대는 이것을 원망하니 나랑 다르다고. 이렇게만 하면 되고요. 아이씨, 여기까지 다 못하겠네. 오여가.